안녕하세요 여러분, 정겨운 작업실의 정겨운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 우선 2020년 경자년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의 컨텐츠는 새해 선물 대량 생산입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분들에게 에코백하고 파우치를 만들어서 선물해 드리려고 해요. 대량 생산이라고 해서 공장에서 제작하는 것처럼 뭐 수십 장, 수백 장, 수천 장의 수량을 제작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제가 준비한 원단이 되는 만큼 한 9개, 10개 정도를 제작해 볼 생각이에요. 항상 뭔가를 만들면 딱 한 개씩만 제작을 했었는데 9개, 10개 만드는 것도 제 딴에는 굉장히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재료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겉감은 빨강과 네이비색이 대비가 되는 아가일 체크 무늬를 사용했고요. 면 원단인데 이렇게 보시면 계절감을 살려서 기모가 살짝 들어가 있는 면 기모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안감은 그냥 저렴하게 면과 폴리가 섞여 있는 면 혼방 원단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아무리 봐도 너무 저렴해 보이고 밝은 느낌이 안 들어서 가방의 완성도와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것 같다는 결정하에 그냥 가지고 있던 광목 원단을 사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에코백용은 넉넉히 3야드, 파우치용도 겉감과 똑같이 1야드를 준비했어요. 그 다음은 퀄리티와 완성도를 높여줄 이 가죽 라벨입니다. 완성하고 나서 이렇게 핸드메이드 라벨을 달아주면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진답니다. 그리고 파우치에 달아줄 핸드메이드 끼임 라벨이에요. 그리고 파우치에 달아줄 지퍼까지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원단을 동대문에 직접 가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어요. 동대문에 가면은 더 다양하고 많은 재료가 있고 딱 원하는 원단을 좀 찾기가 수월하긴 한데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구입할 때 장점은 시장처럼 뭐 엄청 많이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종류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서 좀 결정하는데 좀 시간이 좀 단축된다고 해야 될까? 제가 좀 결정장애 말기거든요, 원래. 그래서 좀 쉽게 결정을 잘 못 내리는 편인데 타탄 체크 종류의 원단을 원래 찾고 있었다가 아가일 체크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가일 체크가 그렇게까지 많이 흔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딱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아이보리색이 들어가서 이걸로 하면은 예쁘겠다 해서 이 원단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 새해 선물 대량 생산은 1편 에코백 만들기, 2편 파우치 만들기 2개로 영상을 나눠서 제작을 해볼까 해요. 자, 그럼 따뜻한 새해 맞이 새해 선물 대량 생산 제1편 에코백 만들기, 여러분도 같이 따뜻한 새해를 맞이하실 준비가 되셨다면 같이 가보실까요? 작업 순서를 간단히 먼저 설명드릴게요. 1번 에코백 겉감을 재단하는데 몸판, 안단, 어깨끈, 조임끈을 재단해주고 2번 안감을 재단해 줄 거예요. 3번 재단해 놓은 겉감 몸판에 핸드메이드 가죽 라벨을 달아주고 4번 어깨끈과 조임끈을 만들어 준 뒤 5번 안감과 안단을 연결해 주고 6번 겉감과 안감 사이에 어깨끈을 넣어 달아줄 거예요. 7번 겉감과 안감을 합봉해 준 뒤 8번 조임끈이 들어갈 터널을 만들어주고 9번 조임끈까지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먼저 1번 에코백 겉감 중 몸판부터 재단을 해줄 거예요. 우선 주어진 원단을 최대한 바짝 활용하기 위해 원단의 한쪽 가장자리 부분을 제거해 주겠습니다. 가방의 너비는 양쪽 시접 1cm를 포함해 총 약 38cm로 해줬어요. 저는 체크무늬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방 사이즈를 체크무늬 선에 맞춰 계산을 해서 재단하기가 훨씬 수월했답니다. 나름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일자로 길게 원단 끝까지 재단을 해주는데 생각보다 3야드 끝이 너무 머네요.
한 줄에 가방 4개 분량이 나올 예정이라 똑같은 너비로 한 줄 반을 더 재단해줬어요. 가방의 몸판은 이렇게 반을 접어서 한 판으로 사용해 줄 거예요. 가방 몸판의 길이는 시접 1cm를 포함해 약 44cm로 했습니다. 너비와 마찬가지로 쉽게 체크 무늬에 맞춰 기장을 계산했어요. 가방 한 판을 재단해주고 똑같은 크기의 가방 몸판을 9장 재단해줍니다. 헐, 처음에 체크하지 못했는데 원단에 불량이 난 부분이 있었네요. 여러분은 인터넷으로 원단 주문하시면 먼저 꼭 다 펼쳐서 불량부터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은 안단을 재단해 주겠습니다. 안단은 말 그대로 안에 대는 원단인데 뒤집어 까졌을 때 보이는 부분에 보통은 겉감과 같은 원단을 사용해서 해줘요. 안단은 몸판 자르고 남은 부분을 활용했고요. 체크무늬 상관없이 위아래 시접 1cm를 포함해 총 7cm로 해줬습니다. 가방 입구 양쪽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안단은 9장이 아닌 총 18장을 준비해야 해요. 어깨끈과 조임끈을 길게 재단하기 위해 원단 반대쪽 가장자리도 제거해 줄게요. 어깨끈은 체크 2칸, 약 9cm 너비로 재단해 줬습니다. 어깨끈은 가방 양쪽으로 달릴 거기 때문에 9개 가방의 2배, 역시나 총 18개가 필요하죠. 어깨끈 길이는 양쪽 시접 1cm를 포함해 총 60cm로 재단해줬습니다. 조임끈은 체크 1칸, 약 4.5cm 너비로 길게 재단해줬고요. 마찬가지로 가방에 2개씩 들어갈 거기 때문에 총 18개가 필요합니다. 조임끈 길이는 91cm로 재단해줬습니다. 드디어 몸판 9장, 안단 18장, 어깨끈 18장, 조임끈 18장으로 겉감 재단이 끝났습니다. 이제 안감을 재단해 주겠습니다. 이번 에코백 만들기는 패턴 따위 없습니다. 그냥 길이 계산해서 다 네모네모하게 잘라줄 거예요. 겉감이 시접 포함 88cm였고 안단이 시접 포함 7cm였습니다. 그럼 안감의 길이는 시접 포함 76cm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안감 원단의 길이를 넉넉히 81cm 정도로 칼집을 내어 쭉쭉 찢어주겠습니다. 광목은 결대로 잘 찢어지는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또 한 번씩 찢어주는 맛이 아주 좋거든요. 한 폭에 가방 3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81cm 길이로 총 3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광목 양 끝에 가장자리 부분을 모두 제거해 주겠습니다. 이 부분이 원단을 당기게 해서 원단이 똑바로 펴지는 것을 방해한답니다. 이제 81cm로 자른 안감을 또 3등분해서
총 9개의 조각으로 만들어줍니다. 3조각씩 한쪽 면과 모서리를 맞춰서 원하는 사이즈로 한꺼번에 재단해 주겠습니다. 필요한 안감의 길이는 세로 76cm, 가로 38cm입니다. 이렇게 안감도 9장의 재단이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겉감을 반 접어서 한쪽 모서리에 가죽 라벨을 달아주겠습니다. 라벨 양 옆에 구멍으로 바느질을 해주면 됩니다. 라벨의 위치를 흔들리지 않게 잘 잡고 한쪽 구멍부터 3번 정도 바느질을 해줍니다. 뒤쪽에서 반대쪽 구멍으로 다시 나와서 또 3번 정도 바느질을 해줍니다. 다 됐으면 뒤쪽에서 튼튼하게 매듭을 지어줍니다. 다음으로 어깨끈을 뒤집어서 1cm 시접으로 봉제해 주겠습니다. 이때 자석 조기로 1cm 폭을 표시해 놓고 봉제하시면 더 편리하답니다. 이제 또 조임끈을 18개 봉제해줘야 할 차례입니다. 어깨끈과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시접 1cm로 봉제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곱창 같은 어깨끈과 조임끈 총 36개의 봉제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 거리 뒤집개를 이용해서 어깨끈과 조임끈을 모두 뒤집어 줄 거예요. 먼저 어깨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리 뒤집개는 끝이 이렇게 걸고리 모양으로 돼 있어요. 원단 안쪽으로 뒤집개를 넣어주고 끝쪽에 걸고리를 걸어서 안쪽으로 당겨 빼주시면 된답니다. 근데 이게 걸고리가 제대로 안 걸리거나 중간에 살짝 역방향으로 밀리게 되면 뒤집다 말고 이렇게 빠져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짜잔! 뒤집기 성공! 앞으로 35개 남았네요. 어깨끈 뒤집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조임끈을 뒤집어 줄게요. 조임끈은 뒤집을 공간이 좁기 때문에 시접을 2-3mm 정도만 남겨두고 잘라주겠습니다. 이제 어깨끈과 같은 방법으로 뒤집어주면 되는데 이게 폭이 너무 좁다 보니 뒤집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겨우 하나 성공했습니다. 진짜 여기서 때려쳐야 하나 고민 많이 한 것 같아요. 드디어 36개의 어깨끈과 조임끈 모두 뒤집기가 끝났습니다. 어깨끈부터 깔끔하게 다려서 눌러줄게요. 반을 잘 접어서 다려줍니다. 어깨끈을 모두 깔끔하게 다려줬습니다. 이제 곱창의 모습이 사라졌네요. 조임끈도 같은 방법으로 다려주겠습니다. 조임끈도 모두 잘 다려줬습니다. 조임끈은 끝을 모두 마감을 해줘야 해요.
송곳을 이용해 끝을 1cm 정도 속으로 반듯하게 넣어줍니다. 이제 이 끝을 1~2mm 정도만 남기고 봉제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양쪽 끝을 모두 마감을 해줍니다. 이렇게 어깨끈과 조임끈은 모두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안감과 안단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감에 안단을 이런 식으로 연결해 줄 거예요. 안감 위아래 모두 연결해 주겠습니다. 안감과 안단의 겉과 겉을 마주대고 시접 1cm로 봉제해 주겠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봉제해 줍니다. 9개 모두 안감의 양쪽에 안단을 연결해 줍니다. 합봉한 부분의 시접을 모두 안감 쪽으로 몰아서 다려주겠습니다. 겉에서 보기에 아주 깔끔해졌네요. 반대쪽도 똑같이 안감 쪽으로 시접을 몰아 다려줍니다. 이제 겉감과 안감을 연결해 줄 차례인데요. 그 사이에 어깨끈을 넣어서 같이 봉제해 줄 거예요. 어깨끈 사이의 길이는 약 13cm로 해줬습니다. 이 위로 겉과 겉이 마주보도록 안감을 덮어서 어깨끈이 움직이지 않도록 위치를 고정시켜 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겉감과 안감 사이에 어깨끈을 넣어 고정시켜 줄게요. 이제 양쪽 모두 1cm 시접으로 합봉해 줍니다. 뒤집어 보면 대충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옆면을 봉제하기 전에 조임끈이 들어갈 터널 부분을 표시해 줘야 해요. 안단 아래쪽부터 2cm의 터널을 표시해 줍니다. 잠깐! 여기서 제가 실수가 있었어요. 터널을 안단 쪽에 표시하면 안 됐어요. 안단이 아닌 겉감 쪽에 표시해 줘야 조임끈을 겉에서 조절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겉감 쪽의 위에 봉제선에서 아래로 3cm를 띄어서 2cm의 터널을 표시해줘야 처음에 의도했던 디자인대로 터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터널 표시를 다 했다면 겉감, 안감 사이를 벌려서 겉감은 겉감끼리, 안감은 안감끼리 마주 대줍니다. 이제 양쪽 옆선을 봉제해 줄 건데 한쪽은 봉제 후 뒤집어줄 창구멍과 터널 부분을 제외하고 봉제해주고 반대쪽은 터널 부분만 제외하고 일자로 봉제해 주겠습니다. 겉감은 겉감끼리, 안감은 안감끼리 잘 마주대어 시접은 모두 안감 쪽으로 몰아주고 위치가 틀어지지 않도록 고정해 줍니다. 그 다음 터널 부분과 창구멍 부분을 제외하고 일자로 박아줍니다. 터널 부분에선 양쪽으로 되돌아박기를 해서 매듭을 지어줘야 해요. 창구멍은 약 10cm 정도 남겨주겠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는데 창구멍 없이 터널만 피해서 일자로 박아주면 됩니다. 양쪽 옆선을 모두 봉제해줬다면 남겨줬던 창구멍으로 가방을 모두 뒤집어 주겠습니다. 겉감 쪽 모서리를 최대한 뾰족하게 잘 꺼내줍니다.
창구멍 부분은 시접을 안쪽으로 접어서 다리미로 눌러주겠습니다. 가방을 전부 뒤집어줬다면 이제 창구멍을 막아줘야 하는데요. 손바느질로 공구르기를 해주면 봉제선이 안 보여 깔끔하겠지만 저는 빠른 작업을 위해 그냥 겉에서 재봉틀로 눌러주겠습니다. 끝에서 1, 2mm 정도만 떼서 창구멍 부분을 막아주겠습니다. 창구멍을 다 막아줬으면 안감을 겉감 쪽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안감 모서리와 겉감 모서리가 잘 맞도록 안감 모서리를 끝까지 잘 밀어 넣어줍니다. 안감을 잘 넣었다면 다리미로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제 터널을 만들어줄 차례인데요. 겉에서 보이는 스티치이기 때문에 실 색깔을 네이비로 바꿔줬어요. 먼저 겉감과 안감의 옆선을 잘 맞춰서 핀으로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그 다음 안쪽에서 안단 라인을 따라 한 줄 봉제해 줍니다. 라인 따라 깔끔하게 한 줄이 박혔네요. 이제 겉쪽에서 이 선의 위쪽으로 폭 2cm의 선을 초크로 그어주겠습니다. 이번엔 겉쪽에서 방금 그어준 초크선을 따라 한 줄 더 박아주겠습니다. 어깨끈도 좀 더 튼튼하게 고정시켜주기 위해 겉에서 한 번 더 눌러주면서 전체적으로 3mm 폭의 모양 스티치를 한 바퀴 내주겠습니다. 이렇게 터널도 생기고 어깨끈도 더 튼튼하게 고정되고 드디어 끝이 보여갑니다. 터널은 다 만들었는데 이렇게 초크 자국이 남아있죠? 그리고 봉제선 부분이 깔끔하지 않고 살짝 우글우글거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스팀 다리미로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이 초크는 열에 지워지는 초크라 다림질을 한번 해주면 지워지게 돼요. 그리고 이 가방뿐만 아니라 모든 봉제 후에 봉제선을 스팀 다리미로 한번 다려주면 스티치가 훨씬 더 평평하고 깔끔해진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이 터널 양쪽으로 조임끈을 하나씩 넣어줘야 해요. 조임끈은 이런 끼우개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전 지난번에 좁은 터널에 끼우개를 사용하다가 아주 단단히 화가 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오핀을 사용해서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임끈 끝에 오핀을 꽂아주고 터널을 한 바퀴 통과시켜 줍니다. 네, 느낌이 오네요. 이번에도 터널이 좁구나. 무사히 한쪽 끈이 나왔습니다. 끈이 안쪽에서 말리진 않았는지 잘 펴서 확인해주고 끝은 매듭을 지어 마무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에서도 조임끈을 한 바퀴 통과시켜 주겠습니다. 반대쪽도 끈이 안쪽에서 말리진 않았는지 잘 펴서 확인해주고 마찬가지로 매듭을 지어 마무리해주겠습니다. 드디어 완성입니다!
에코백 만들기라고 해서 좀 사실 우습게 봤었는데 이게 수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힘도 너무 많이 들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제작을 하면서 느낀 게 진짜 공장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재봉틀 하시고 재단하시고 아이롱 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지난번 원통 복조리백 만들기 때도 그렇고 이 가방에 조임끈을 넣는 거를 저도 몰랐는데 좀 제가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이걸 또 버리지 못하고 이번에도 조임끈을 넣어줬는데 그때 이제 조임끈 들어가는 터널을 너무 좁게 만들어서 고생을 했던 게 생각이 나서 이번에는 조금 넓게 만든다고 넓게 만들었는데 다음번에 할 때는 조금 더 늘려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따뜻한 새해맞이 프로젝트 새해 선물 대량 생산 제1편 에코백 만들기였는데요. 조금 과정이 복잡했을 수도 있어요. 에코백이긴 하지만 조임끈도 넣어야 하고 라벨도 달아주고 이 다음 지퍼 파우치 만들기는 진짜 간단하게 빠르게 만드실 수 있는 파우치거든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늘 인사드리듯이 오늘도 정겨운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